OTT 프리토킹 11회 2부 시작합니다. 웬즈데이는 사실 13일에 금요일에 태어났는데 그거 너무 웃겼어. 네네. 13일 금요일에 태어났는데 그 엄마가 자장가에 있는 수요일의 아이는 울적하다라는 대목을 엄마도 비범하시죠? 네. 그런 대목을 좋아하셔서 그래서 웬즈데이라는 이름을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네. 웬즈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런 아이이고요. 다니던 학교에서 동생을 괴롭히는 학생들한테 피라냐를 풀어가지고 사고를 치는 바람에 네버모어라는 학교에 전학을 와서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얘기로 진행되는데요. 처음부터 그러면 줄거리를 좀 따라가면서 웬즈데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8회까지 있는데 이제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그동안 다뤘던 OTT 중에 아니구나. 해방일지도 되게 길고 그랬구나. 근데 왜 이렇게 유난히 길게 느껴졌지? 웬즈데이가? 네. 우리가 다른 작품도 많이 봐서 그래.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새로 본 게 너무 많아요. 비틀주스, 화성친구, 유령신부, 뭐 미스 페레그린 이상한 아이들, 뭐 가회서 온 나 다 봤어.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시네. 준비를 하면서 너무 다 봐가지고 좀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 말고 준비를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나? 아무튼 이제 안 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까봐 이게 전편의 이야기를 다 다루진 않고 한 5편, 6편 정도만 좀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체리가 얘기해 준 것처럼 웬즈데이가 이전 학교에서 동생 퍽슬리더라고요. 이제 퍽슬리 아담스를 괴롭힌 아이를 혼내주려고 수영장에 피라냐를 풀어요. 이제 첫 장면인데 이제 피라냐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 피라냐가 또 어떻게 명석하게 그 괴롭힌 아이의 중요한 곳을 물어서 수영장이 피로 이제 낭자해지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이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전학 온 곳이 네버모어라는 곳이고 네버모어라는 학교는 이제 별종 아이들의 특수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별종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특수학교고 엄마랑 아빠도 이 학교 졸업생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뭐 네버모어라는 말은 에드거 앨런 포가 지은 갈 까마귀라는 까마귀라는 시에 네버모어 이젠 끝이야라는 구절에서 따온 듯하다고 하고요. 에드거 앨런 포도 이 학교의 동문, 동문이죠. 설정상. 네.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기 내가 찾아보니까 이 네버모어 아카데미의 교훈이 이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유니타스 이스트 인비타. 라틴어인가요? 연대는 불패다. 단결은 어머, 완전히 내 스타일이야. 제가 이거 OTT 이거 하면서 메모를 원래 지금은 제목을 팀버튼 세상 모든 별종들에게 보내는 헌사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 전에 뭐라고 붙였냐면 만국의 별종들이여 단결하라라고 붙였다가 이거 약간 너무 약간 괜찮네. 과몰입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부드럽게 고쳤거든요. 너무 우리 성향이 너무 드러나는. 네, 뭐 그런 분들은 또 좋아하시겠죠. 네. 그 또 네버모어가 위치한 이 도시 제리코시에 위치한 도시이고 이 제리코시도 이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인데요. 이제 제리코시는 이야기상에서 이제 그 별종이 아닌 사람들은 평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평범이들과 별종들이 함께 사는 지역이고 근래 몇 건의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어서 수사가 한창인 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버모어가 이 도시에 있는 만큼 겉으로 보기엔 종의 다양성을 좀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별종에 대한 혐오랑 차별 정서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적 배경이고요. 네버모어로 전학 가는
씬에서 이제 네. 자동차 안에 씬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이제 엄마, 아빠, 동생, 이제 음. 기사님이 음. 이제 같이 가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완전 인꼬 부부. 고메즈 아담스, 아빠가 고메즈 아담스, 맞아요. 엄마가 모티시아 아담스인데 음. 둘이 굉장히 사이좋은 인꼬부부예요. 완전히 체리랑 이제 우리 박불고개? 음향 감독님 아니야, 우린 그 정도는 아니야. 생각날 정도의 아, 네. 인꼬 부부입니다.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그때 보면 고메즈 고메즈 아담스? 아담스가 모티시아 아담스를 부를 때는 까라미아라고 까라미아? 부르거든요. 이게 그게 무슨 이탈리아어로 사랑하는 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자기 이런 건가? 모티시아는 또 몽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게 무슨 말이야 몽쉐? 싶었는데 그거는 그것도 프랑스어인데 그거는 또 사랑하는 서로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로 어머.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꼴불견이라고 생각하잖아. 네, 웬즈데이는 그거 물고 빨고 쪽쪽거리고 어. 그거를 이제 웬즈데이가 굉장히 이게 불만 어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맞아.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런 표정을 잔뜩 짓고 있어요. 맞아. 근데 아무튼 이게 특별한 어떤 반항심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나이 때 사람들이 겪는 그냥 부모로부터 좀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큰 아이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1, 2회는 그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랑 이제 사건에 대한 큰 소개가 맞아요. 있는 그 회차인데 이제 학교에 도착하면서 이제 또 다른 별종들이 이제 소개가 되죠. 이제 그런 맞아요. 부분이 참 재밌었는데요. 이제 룸메로 나오는 이니드. 이니드 매력적이죠. 이니드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이니드 보면 그 유니콘이 생각나요. 그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인형 중에 유니콘 인형 있는데 맞아. 무지개 색깔 하얀색에다가 꼬리, 꼬리고 이렇게 털? 뿔도 약간 무지개 같고 갈기가 막 또 거기도 무지개 같고 그런 맞아요. 그 환한 느낌. 네. 그리고 눈도 땡그랗고 맞아. 연기도 잘해. 너무 잘하죠. 이렇게 막 흔들리는 눈빛 이런 거 너무 잘하고 정말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름이 뭐죠? 제가 찾아놨는데 죄송합니다. 찾아보세요. 네네, 예, 이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또 그 친구의 늑대 인간이고요. 이니드는 늑대 인간인데 각성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각성이라는 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름달 뜨면 늑대가 아우 하고 울고 하울링하면서 울고 하면서 그때 각성한다 이러잖아요. 늑대로 아직 변하지 못하는 맞아. 늑대 인간이어서 이 귀여운 무지개 손톱 정도만 쫙 하고 이렇게 맞아, 손톱만 하더라.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아이고 좀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맞아요. K-팝 매니아고 맞아요. 예. 이름이 엠마 마이어스네요. 예. 네네. 세븐틴의 팬이라고. 예. 네. 이 친구 세븐틴 팬이라고 엄청 또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극 중에서도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네. 나오기 때문에 이니드가 처음 트는 음악이 완전히 한국 캔스탑인가 노래. 한국 노래인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네, 그런 노래인데 누구 노래야? 팀 버튼이 이 네. 노래를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거야.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원작자가 그거를 그냥 해외에 팔았대요. 그냥 팔았는데 그게 이제 샘플링 되면서 선택을 한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우연하게 그냥 선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K-팝이 뭐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고 또 이제 그 제리코 씨의 인싸들 SNS를 다 팔로우하면서 이제 참 이렇게 보는 거를 좋아하는 요즘 친구입니다. 그리고 웬즈데이랑 완전 정반대 인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네버모어의 우등생 비앙카가 나오는데 이제 사이렌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세뇌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게 발현하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목걸이를 항상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을 제어하는 그런 건가? 좀 뭐 그러니까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거지. 뭐 이렇게 세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같고 그 능력 때문에 남자친구한테도 약간 네. 너 내 마음을 조정한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은. 네. 실제 우리가 했을 이제 수도 뱃사람들 사이렌인 네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남자친구인 제이비어
제이비어는 이제 웬즈데이한테 호감을 갖고 있고 네. 정확히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렇죠. 근데 아빠가 심령술사래. 그림 그린 걸 그냥 3D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 능력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림을 네네. 잘 그리고 이제 그 그린 피사체가 이제 튀어나오게 하더라고요. 그 맞아요. 친구가.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사실 웬즈데이나 비앙카나 로원 이런 사람들을 빼면 큰 능력은 없어. 내가 봤을 때. 여기서는 그냥 좀 이상할 뿐이야.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 맞아. 이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 영웅과는 능력이 중요하지 왜냐면 않아요. 그 까마중회에 들어온 애들도 네. 능력이 있는 애들보다 재력이나 외모가 네.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네, 참고로 까마중에는 네버무어에 있는 학생들 비밀 결사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비밀 나중에 4회, 3회 이 정도에 나옵니다. 까마중은 가지과 식물과 연배래요. 약간 블루베리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독초라서 이걸 먹다가 블루베리로 알고 먹다가 죽은 사건도 있고 이렇대요. 네, 그래서 독이 있는 식물. 네, 나이트 쉐이드라고 그래서 까마중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벨라돈나라는 이탈리아어가 있는데 요건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이래요. 뭔가 현혹시키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분위기에 맞게 아마도 그런 이 독초. 까마중회는 시즌 1에서는 소개 정도로만 이제 다뤄지고 그 사실 까마중회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즌 2나 이럴 때 조금 더 까마중 비밀 조직이니까 까마중 아이들이 더 단결하는 게 보이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일반인 평범이로는 제리코 카페에서 일하는 타일러 겔핀이 나오고 타일러 겔핀도 이제 우리 웬즈데이를 좋아하고요. 이제 아빠가 보안관. 이제 보안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쇄살인 사건을 쫓는 그 담당자이신 것 같고 또 이분은 이 웬즈데이 이 아담스 가에 대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엄마 아빠가 학생일 때 네버모어에서 일어난 어떤 학생의 사망 사건으로 그 범인이 고메즈 아담스다, 그래 아빠다라는 이제 혐의를 아직도 그 가지고 계속 의심하는 사람이고, 직장에 충실한 분이시죠? 네, 직장에 굉장히 충실하고 정의로우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나쁜 어른 같진 않아요. 맞아. 나쁜 어른 같진 않고. 고지식 할 뿐이지. 네. 그리고 아까 체리가 잠깐 얘기한 로어는 염력을 사용하는 친구가 나오고. 이제 우리 웬즈데이의 가장 좋은 친구 반려손 싱 너무 귀여워. 사실 싱 처음 봤을 때 너무 무섭게 생긴 거야. 이게 손도 크고 저기 꼬맨 자국이 있잖아. 꼬맨 자국 있고 그리고 이 손톱 사이사이는 까맣고. 맞아. 근데 나는 진짜 죽은 사람 손이고 이게 산 사람 손이 아닌 거야. 맞아. 근데 나는 그 화성 친구분을 보니까 마이클 제이 폭스가 갑자기 화성 그 외계인이 왔을 때 그래서 손만 남잖아요. 서로 이렇게 손을 잡으려다가 손만 남잖아. 그 손을 또 외계인이 갖고 간다. 갖고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 그래서 나 싱이 생각나더라고. 어머 그렇구나. 그래서 저기 외계인이 조작한 그 손이 여기 남아온 거 아닌가. 아담스가에 남아서. 아니 하여튼 싱도 과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싱의 과거를 좀 알고 싶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여기서도 처음에 이니드가 싱 보고 도대체 전 뭐냐고 너무 처음에 놀래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너무 기괴하게 생겨서 좀 뭐라 그러지? 비호감인데 보면 볼수록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싱이 손 하나잖아. 근데 힘도 되게 세고 그리고 똑똑하고
맞아. 이니드 똑똑해. 이니드가 그리고 마음이 착해. 그러니까 난 너무 너무 따뜻해 마음이. 나는 그런 거 표현을 다 한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 손 하나로. 맞아. 그 손과 웬즈데이의 씬과 웬즈데이의 대화가 그 너무 대화가 서로의 그 합이 너무 잘 맞았기 너무 잘 때문에 맞지. 우리가 그 싱의 마음까지 알아챌 수 있었던 것 같아. 싱이 하는 말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웬즈데이의 깊은 마음을 알아주잖아. 네,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원래는 이 싱이 이제 엄마 아빠가 이 웬즈데이가 8번의 그 태학을 당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지내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붙여놓은 감시자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웬즈데이한테 한 방에 걸려가지고 역으로 이제 웬즈데이의 이제 심부름꾼이 되는 그런 설정이고, 근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소개가 되고, 참고로 웬즈데이는 그 능력이 많은 친구더라고요. 맞아요. 뭐 사람이나 이제 사물이랑 접촉했을 때 어떤 환영을 보는, 미래 또는 과거에 대한 환영을 보는, 이게 예지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과거의 것을 이제 또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펜싱도 잘해. 무술도 잘해. 첼로도 기가 막히게 연주해. 그리고 본인의 꿈은 작가인 것 같아. 작가인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제 문도 잘 따. 어디에 갇혀도 늘 도망 나와. 공부도 너무 잘해. 공부도 잘해.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약간 성격이 좀 개팍할 뿐이지 못하는 게 없어. 네. 이제 그냥 표정이 무표정하고 말을 좀 틱틱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틱틱하는 말들이 이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들이 아니고, 맞아. 웬즈데이는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거, 느낀 거를 이제 진실되게 그러니까 가르지 않고 말을 해주는 건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또 사춘기 특유의 위약성도 있는 것 같아. 그렇구나. 위약성도 있어. 나 건들지 마. 약간 조금 더 본인의 그거보다 더 본인의 캐릭터를 그렇게 설정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얘도 설정한 느낌이 좀 들었어. 이렇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저런 웬즈데이라는 캐릭터가 뭔가 태어날 때부터 저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얘의 따뜻한 마음도 보이고 그 돌봐주잖아. 계속 동생도 돌봐주고 자기 동생으로 비슷한 그 친구, 유진. 그 친구도 유진도 계속 돌봐주잖아. 네. 그래서 얘도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데 위약적으로 계속 행동을 하는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계기가 뭐 있었던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물론 딱 그게 물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고유성도 있지만 이게 이 친구가 워낙에 별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크고 작은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던 것 때문에 이제 좀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보호 차원에서 잘 믿지도 않고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니드한테도 맞아. 그런데도 계속 체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위약을 부리는 거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1화 마지막에는 그 로언이 웬즈데이에게 일어날 어떤 일이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웬즈데이를 위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체모를 연쇄살인과 아마 관계가 있는 것 같은 이 괴물이 나타나면서 로언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끝나. 그거를 이제 웬즈데이가 목격해. 그러면서 이제 2화로 넘어가는데, 2화에서는 이제 웬즈데이가 로언이 죽었고 괴물이 나타났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른들을 믿어주지 않고 현장에 가봐도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줄 아는 로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맞아. 근데 이제 웬즈데이는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상황. 그래서 이제 웬즈데이가 아무도 나를 믿지 않고 도와주지 않겠구나 하면서 혼자 이제 수사에 돌입을 합니다. 이 연쇄살인뿐만이 아니고 부모가 갖고 있는 그 과거의 그 사건, 그리고 이 로언이 얘기한 미래의 어떤 날, 3가지 이야기가 이게 얽혀서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앞으로 웬즈데이가 찾는 건데, 3, 4회는 이 사건이 좀 구체화되고
혼자가 좋다는 웬즈데이가 조금씩 이제 내 옆에 친구가 있네를 이제 인식하고 이제 유진 또 특히 이제 만나고 맞아요. 유진이랑 만나서 순례자의 수사 날 때 만나죠. 수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순례자의 날, 그 포용의 날인데 포용의 날인가? 순례자 랜드인가? 네. 그 제리코시의 포용의 날에 포용의 날이구나. 날에 이제 순례자 월드인가 랜드에 가서 그 평범이들이랑 이 별종들이랑 같이 체험학습하는 이제 시간에 그 견학지에 갔다가 웬즈데이는 거길 벗어나서 예전에 어떤 예배당 같은 데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또 다시 환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환영이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데 지금은 제리코시의 대표 위인으로 칭송되는 조세프 클렉스톤이라는 사람이 이 동상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400년 전에 어떤 짓을 벌였던 것을 이제 웬즈데이가 본 거예요. 근데 그게 극단적인 인종차별자로 그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를 이제 예배당에서 학살하는 불태워서. 거를 이제 웬즈데이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웬즈데이처럼 생긴 금발의 어떤 여자아이가 나타나고 구디 아담스? 구디 아담스고 웬즈데이는 왠지 나의 조상일 것 같아를 이제 알아버리고 네. 그리고 그 구디 아담스와 이 조세프 클렉스톤 사이에 어떤 그 일이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웬즈데이가 환영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또 제이비어를 만나요. 갑자기 앞으로 이제 제이비어가 이제 웬즈데이 수사망의 용의자로 오르게 되는데 네. 계속 그 괴물이 나섰을 때 제이비어가 같이 나타나니까 제이비어한테도 이제 자기가 본 환영과 이제 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이비어도 믿어주지 않죠. 아니면 네가 너무 좀 민감한 거 아니야? 그게 그냥 네 감정 때문에 나타나는 환영 아니야? 이게 어떤 사실이 아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웬즈데이는 좀 근데 제이비어가 그린 그림에 괴물이 있었잖아. 네네. 이건 이후에 이후에 나왔구나. 네, 이거 이후에 안 그래도 제이비어의 작업실에 갔다가 이제 제이비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제이비어를 의심하는구나. 더 확실하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 아무튼 그 그림을 보고 나서 그 그림에 나타난 그 어떤 장소를 유진이 알고 있어서 유진이랑 같이 잠복 수사를 가자. 밤에 얘네들은 겁도 없어. 아 진짜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잠복 수사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사실 그 잠복 수사하기로 한 날이 까마귀 무도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이제 레이븐 파티. 그 레이븐 댄스. 그 미국 학교에 꼭 있는 그 댄스 파티. 그렇지. 학생들이 늘 기다리는 그 맞아. 댄스 파티. 항상 파트너가 없으면 소외받고 약간 그 왕따들은 항상 없고 파트너가 그런 파티에 타일러랑 가죠. 네, 타일러랑 가요. 이제 원래는 그 유진이랑 같이 잠복 수사하려고 했는데 싱이 좀 그 귀여운 계략을 펼쳐서 그 타일러랑 가게 되고 맞아. 이때 이제 쪽지를 주잖아. 네, 그 카페 몰래 가가지고 또 쪽지를 놓고 와. 왜냐면 웬즈데이의 마음을 싱은 알았거든. 약간 관심이 있다는 거를 타일러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게 도와주잖아. 사랑의 전령사. 그래서 그 웬즈데이도 싫은 척하면서 막 엄청 또 준비해. 맞아. 그쵸? 옷도 예쁜 거 입었더만. 그리고 그 옷도 싱이 훔쳐온 거. 아 맞아, 훔쳐온 거야. 왜냐면 근데 그 전에 관심이 있었어. 맞아, 마음에 얘가 들었어. 전시 아니 된 거를 보잖아. 마음에 들었어. 쇼윈도 있는 걸 보고. 싱이 정말 큰 역할을 한다. 그거를 훔쳐와가지고 그걸 입고 이제 같이 무도회 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춤. 화제가 된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웬즈데이가 이상한 춤을 추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디 가가 노래를 맞춰서 메리즈 블러드 메리? 블러드 메리?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근데 굉장히 존재감 넘치는 춤을 보입니다. 이제 이게 엄청 유행했다면서요? 네, 이거를 사실 저도 처음에 보고 저게 뭐지? 근데 한편으로는
웬즈데이가 엄청 잘 멋있게 췄으면 멋있는 춤을 췄으면 좀 이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근데 이게 만화 원작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나서 이게 TV 뭐 만화로도 되고 시리즈도 되고 했는데 그때 시리즈부터 웬즈데이가 춤추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모아놨더라 사람들이. 그래? 네 봤는데 가장 그래도 잘 추는 게 이 춤이었어? 이 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해요. 60년대 춘 춤이 약간 이 춤이랑 비슷해요. 첫 번째 춘 춤이 이번에 2022년에 춘 춤이랑 비슷한데 유니크하잖아요. 네네, 완전 유니크하고 또 잘 표현했어. 자기 캐릭터랑 이 음악을 되게 표현을 잘하고. 레이디 가가도 이거 챌린지에서 네. 췄다고 하던데. 네네네. 근데 이 춤은 이 배우 제나 오르테가가 직접 준비한 거래요. 맞아요. 네. 그 안무를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 너무 잘 준비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 친구 20살이더라고요. 맞아요. 2002년생. 그리고 우리 이니드도 2002년생. 그래. 동갑이더라고. 귀여워. 근데 이제 SNS에 이 웬즈데이를 패러디하는 이 춤을 추는 쇼츠가 엄청 유행했거든요. 미취학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진짜 미취학 아이들이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딱 웬즈데이처럼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사람을 살짝 째려보면서 이 춤을 추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잘 춰요. 그리고 끝까지 똑같이 따라해 그거를. 이게 엄청 유행했어요. 야, 겨울왕국 유행하는 거랑 진짜 똑같구나. 그래서 나는 그 겨울왕국 때는 그 애들이 하늘색 드레스 붙는 드레스 입고 애들이 배는 이렇게 나왔는데 붙는 드레스 입고 그 언니 이름이 뭐지? 설국이. 겨울왕국 언니 이름 뭐지? 네, 그 언니처럼 그 금발 머리에 하늘색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눈꽃 쏘는 것처럼 하는 그 포즈를. 드레스가 그렇게 잘 팔렸대요. 엄청 팔렸잖아요. 근데 그거랑 딱 대비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웬즈데이를 따라하는 엘사 맞아. 따라하는 여자애들은 그 예뻐 보이려고 하지 않아. 그게 너무 좋다. 아니 나는 우리가 나의 해방일지도 좋아한 게 미정 씨가 나의 해방일지 미정 씨가 여느 여성 드라마 캐릭터와 달리 달라서 좋았잖아. 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울하고 소심하고 예쁘고 막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울하고 이런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웬즈데이가 워낙에 매력적이니까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좋았어. 좋네요. 네. 저도 그런 걸 본 적은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보니까 몰랐는데 그런 게 있다니까 좋네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던 옛날에 아담스 패밀리에 웬즈데이 역할을 했던 사람은 여기에 그 사감 선생님으로 나온 크리스타 리치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어릴 때. 진짜? 그 역할 지금 40살 정도 됐거든요. 이분이 42살 아니면 이 정도 됐는데 어릴 때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렸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아담스 패밀리에. 그래서 그 춤추는 것도 유튜브에 있어요. 웬즈데이가 추는 춤 뭐 이렇게 같이 삼촌하고 추는 춤이 있는데 표정은 또 무표정한 게 있어요. 어울리죠? 몰랐어. 한번 찾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식물학 선생님? 맞아요. 그 선생님. 빨간 머리. 그분이 검정 머리거든요. 원래는 아이들이 자기의 워너비를 어떤 예쁘고 환하고 반짝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불만에 가득 차 있고 괴상하고 예쁘지 않은 아이로 이제 삼았다는 게 좀 이렇게 반가웠다고 해야 되나? 네, 반갑죠. 왜냐하면 아니면 이상한 애로 취급받으니까 그런 애들은 항상. 근데 그게 이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웬즈데이 멋있잖아. 멋있긴 하지. 제나 오르테가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고. 근데 사실 그 웬즈데이가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맞아. 멋있어 보일 만도 하고요. 아니 그렇게 이상하게 추는데도 그렇게 멋있어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치. 드레스도 너무 예뻤고 머리도 예뻤고. 근데 아무튼 그 무도회 참석 중에 그 웬즈데이가 또 환영을 본 거예요. 이제 유진이가 위험하다라는 걸 보고 숲으로 막 그 유진이를 찾으러 가요. 근데 이제 그 숲으로 찾아갔는데 유진이는 이미 괴물 습격을 받아서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 유진까지 괴물 희생양이 됐고. 나 너무 슬펐어. 나는 유진이 죽을까봐 너무 나도 걱정했어요. 죽을까봐 너무 걱정했어. 근데 그 다음 해 보니까 유진이 병원 가 있더라고. 맞아. 근데 아직 그 식물인간 상태로 돼 있었잖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제 나오고 이제 웬즈데이가 가서 내가 꼭 찾아줄게 약간 이런. 맞아. 그리고 계속 말 걸어주잖아. 내가 무도회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맞아. 때문이다. 약간. 유일한 친구였잖아. 맞아. 웬즈데이한테 호감을 표현하는 친구였는데 또 거기서 재밌는 설정이 유진 엄마가 엄마 아빠가 아니지. 엄마. 부모가 엄마 레즈비언 커플인 것 같더라고요. 그 설정 나도 너 그 설정 좋더라. 굉장히 세심하게 너무 세심하더라. 세심하더라. 좋았어. 네, 굉장히 정 있는 엄마들이었어. 맞아. 어머 웬즈데이 왔니? 약간 이런 톤이잖아. 그리고 네 얘기 많이 들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웬즈데이를 원망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도 원망하지 않더라. 맞아. 원망하지 않고 환영해 주시고 고마워하고 우리 유진이랑 친구한다고 고마워하고. 맞아. 유진이가 친구가 없잖아요. 이제 맞아. 별종들 중에서도 약간 인기 없는 별종으로 나오잖아요. 캐릭터가. 맞아. 일반 학교랑 똑같아. 어떻게 보면 그 별종인데도 좀 이렇게 작고 아이가 좀 퉁퉁하고. 그러니까 웬즈데이 동생 퍽슬리 아담스랑 비슷하게 생겼어. 네. 그래서 웬즈데이가 더 감싸주는 그런 것 같아. 먹는 거 좋아하고. 네, 먹는 거 좋아하고 자기가 빠진 거에 이렇게 매니악하게. 그래서 좋아하는 거 맞아요. 돌봐주는 거 맞아요. 너 내 동생 닮았어. 너랑 이렇게 대사도 있는 것 같아. 네.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웬즈데이가 먼저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하니까 유진이도 굉장히 좋아했고. 맞아. 둘이 잘 연대했어. 네. 이제 5회, 6회는 부모랑 얽힌 사건을 이제 웬즈데이가 알게 되고 이제 사건들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걸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게 5회였던 것 같고 엄마를 짝사랑했던 어떤 남자가 상범이가 죽어버리잖아요. 죽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죽은 게 그동안은 이제 아빠나 엄마의 행동으로 죽은 거다라고 당시에 혐의를 받고 물론 무혐의로 풀려난 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아빠가 죽였을 거라고 의심을 받고 있죠. 상태에서 다시 아빠가 그 일로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시게 맞아요. 되는데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나? 하여튼 그래서 유치장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랑 웬즈데이가 다시 해결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5화였는데 이 5화가 이제 부모 초청 주말이 되어서 별종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이제 네버모어에 이제 방문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부모 자식 관계가 보이는데 이제 이니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늑대각성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굉장히 초조해하고 너는 왜 그러니? 쪼고 막 방학 때 늑대각성 프로그램 캠프에 참여하렴 하고 막 팜플렛 보여주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맞아. 이니드가 엄마가 자기를 보자마자 30초 안에 잔소리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쭈그러들고 자존감이 그 밝은 애가. 안타까웠어. 맞아. 그리고 이제 비앙카는 이제 엄마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고. 그렇죠?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비앙카 엄마는 비앙카를 이용하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사실 세상 부러울 거 없는 비앙카잖아요. 그렇죠. 우등생에다가 아름답고 인기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거 없고 펜싱도 이기잖아. 아, 참 이기더라. 웬즈데이한테 이기더라. 그리고 사이렌 능력 좋잖아. 그런데 엄마는 얘를 데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일 자체도 좀 약간 범죄에 가까운 것 같고. 맞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사기치는 느낌. 맞아. 그리고 그런 어플 개발해서 뿌리고 있고 약간 엄마가 그런 사람인 거에 대해서 비앙카는 그 마음에 들지 않는데 엄마가 무서워하지. 그래서 이제 크게 반항은 못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렇게 그 사립학교로 보낸다는 거는 대단한 재력과 집안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음. 불구하고 그리고 애들도 스스로의 능력들이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머리도 다 좋은 애들이고 이런데도 역시 부모 자식과는 힘들다. 아, 예. 그리고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 웬즈데이도 이제 초반처럼 이제 엄마 아빠가 살인 사건에 연루된 것 자체가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석연치 않고 그랬는데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근데 엄마 아빠는 뭔가 얼버무리고 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찝찝함이 있다가 나중에 해결을 하죠. 엄마 네. 아빠랑 멋있게 해결을 하죠. 네, 네. 혐의는 벗습니다. 네.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 네, 아빠 엄마의 혐의는 벗습니다. 혐의 벗고 이제 사과도 받고 뭐 약물에 의해서 죽은 걸로 네, 네. 네네 그렇게 네. 결론이 되죠. 그 사건 자체가 엄마를 스토킹하던 맞아요. 사람이었고 그리고 별종들을 다 죽이려고 펀치에다가 그 약을 타려고 하다가 본인이 실수로 본인한테 네, 이렇게 음독돼서. 스며들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병이 깨지면서 네. 스포일러는 아니죠? 네, 스포일러네요. 네, 여튼간에 왜냐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네, 무슨 결종 혐오자였어. 맞아, 혐오자였어. 스토커하던 사람이었고. 네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부 뭐 그 이후에 다 죽어버리는 몰살되고 그 집은 폐가로 남아있고 네, 네. 데리코시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보안관이 계속 의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깨끗하게 그 해결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빠를 계속 의심하고 미워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아무튼 이 사건의 진실을 당시 수사관이었던 지금의 시장님이 맞아.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했지. 그거를 은폐하고 숨겼어. 왜냐면 자기 위치성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어른들이 자기 욕심으로 뭔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 계속 누군가가 희생이 된다라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그거를 이제 따박따박 웬즈데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교장 선생님한테도 선생님은 이 학교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유진이 더 중요하냐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여지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웬즈데이가 분노를 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학교가 더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사람이 더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그 엄마 아빠 무죄가 입증되고 그 시장실에 이제 웬즈데이랑 엄마가 찾아갔다가 나와서 나눈 대화가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좀 그 웬즈데이가 그 어른들에게 갖고 있는 불신 그런 거를 엄마는 그런 어른이 아니네를 이제 엄마가 좀 보여준 것 같았는데 그 엄마가 그동안 웬즈데이가 환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 사건 때문에 알게 되면서 너 환영은 언제부터 받니? 웬즈데이가 몇 달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한테 못하게 나한테 네가 말 못한 게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서로 껄끄러웠지. 이제 모녀 관계라는 요망한 너울을 함께 헤쳐나가느라 그리고 나는 네 곁에 있다 웬즈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녀 관계라는 게 너무 잘 드러나는 거야. 네. 저 정서가 선생님한테 맞았나 보다. 세계 그 만국의 정서가. 정서구나. 그렇구나. 저는 사실 저는 좀 안 그렇거든요. 저는 이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아마 서로. 언니는 있을 거야. 우리 언니? 있나 언니도 보다. 있고 동생도 있을 거야. 그래. 난 너무 빨리 독립을 해버렸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있구나. 딸과 엄마라는 그 묘한 관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빠와 아들의 그 관계도 신화적으로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모녀 관계라는 것도 그런 게 있는데 그 약간 동일시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게 세대 차이인지 그거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최다은 PD도 그 필름클럽에 엄마하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망한 너울을 함께 헤쳐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엄마하고의 두 사람의 관계도. 근데 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동일시하면서도 좀 미운 게 있고
그러면서도 약간 연대감도 있으면서 측은하고 이런 게 있어. 애정이 있으나 미움도 함께 네, 존재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건 알겠어요. 애증, 네, 네. 애증은 알겠어요. 저도 우리 아니야, 엄마의 증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야. 미안합니다. 약간 이제 부모 자식을 뛰어넘는 약간 여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렇구나. 네. 되게 차별받는 여성 간의 그 연대이기도 연대이기도 한데 하면서 답답함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좀 관여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하면서 막 이런 거죠. 잘 됐으면 좋겠지만 네가 그렇게 하는데 계속 잘 될 신경 리가 쓰이고, 있겠니? 뭐 이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 관계를 이제 표현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번역 자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네요. 읽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요망한 너울이라는 그 말이 번역이 예쁘다고. 난 저 원문을 읽어주신 저는 앞에 내비게이팅이라고 원문이 있어가지고 이게 헤쳐나가는 걸 네, 내비게이팅이라고 얘기하는 게 참 네,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번역자분이 누구실까? 네, 한번 네. 그건 따로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다. 또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그 감독들이라는 것도 되게 좀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웬즈데이도 이제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이제 엄마가 이제 해결책을 알려주지. 그러니까 너의 그런 영적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된다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괴물 흔적을 더 따라가다가 또 다시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가 친구들도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여전히 어른들은 믿어주지 않고 이 친구들한테도 제대로 된 사과를 못해. 이 웬즈데이가 여전히 그냥 약간 이 친구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야. 맞아.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이 지금 겪는 어려움을 좀 같이 해결하는 거다라고 이제 믿고 맞아요. 있어서 다른 모든 건 버려. 네,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친구인데 이제 이니드는 이제 좀 작은 그 사과나 보살핌의 말, 위로 이런 거를 원했던 건데 그런 걸 못 해주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5회, 6회 정도의 얘기입니다. 네네. 그럼 이제 웬즈데이는 괴물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요? 네. 괴물은 누구일까요? 우리 오늘 되게 스포일러를 조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구디 아담스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학교와 네. 그리고 친구들과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웬즈데이는 괴물의 정체를 밝힙니까? 이제 보시면 네네. 늘 그랬듯 이제 팀버튼 영화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은 하겠죠. 네네. 그러면 오늘은 스포일러를 많이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저는 사실 스포일러를 듣고 봤어요. 나 어쩌다가 누구한테 들었지? 쌤 아니야? 내가? 수밀인가? 아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들었어. 누가 범인이다? 범인을 들었는데 범인은 사실 공범이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잖아. 공범이잖아. 나 잊고 있었어. 공범이라는 사실을. 그래? 공범 중 사실 그 공범 중에 그 주도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야. 그쵸. 어른이 더 더 나쁜 사람이야. 여튼간에 그런데 이 주도한 사람을 알게 된 거야. 난 그 애가 그 애가 범인이라는 걸 알았던 거야. 둘 중에 한 사람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나는 공범인지 모르고 그 혼자만 범인인 줄 알고 계속 제가 언제 저렇게 되지? 지금 어떻게 되지? 어떻게 알게 되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는 스포일러를 하나만 알 거야. 하나만 알고 나중에 공범이었다고? 이러면서 약간 그래서 난 때려 맞은 거야. 왜냐면 더 의심을 안 했겠지 나는. 이제 박풀고갱은 좀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고 보면서. 근데 나는 범인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의심을 안 한 거야. 그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다행이다. 충격을 받았어요. 반만 알고. 계속 근데 막 내가 범인이라고 봤던 그 사람의 표정을 계속 살피면서
저 요명한 나는 것 그 막 이러면서. 궁금해. 그 박폴 고객님도 이걸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봤. 어. 원래 팀버튼을 좋아해요. 우리 팀버튼 전시? 미술전, 음. 미술전도 갔었고 원래 팀버튼을 좋아하고 팀버튼 크리스마스의 악몽 그 티셔츠 사고 왔고 물론 원한자가 네. 팀버튼이고 그 감독은 다른 사람이 네. 했지만 좋아합니다.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최리 복준의 집이죠. 집인데요. 네. 지금 그 여기 냉장고에 마그넷에 팀버튼 게 또 있네요. 네, 있습니다. 네. 팀버튼 그때 전시회 네, 있습니다. 전시회 가서 사왔던 자석 네. 붙어 있습니다. 네. 궁금했어. 나는 이 여자아이가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도 재밌어 하는 이야기가 맞나? 이런 게 좀 궁금했어. 아, 그래요? 약간 뭐 좀 지금 연령이 더 어린 친구들이라서 좋아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그 하면서 봤어요. 넷플릭스에 지금 1위를 그러니까 엄청 했고 어린이들이 보는 게 또 일을 잘하더라고. 틀어주니까. 어린이들이 본다고? 이거를? 어, 15세 아니야 이거? 15세야? 어린이들한테 안 틀어줄 것 같은데. 그래? 왜냐면 이게 막 고어한 장면이 많지는 어, 않지만 그래도 피도 보이고 살인 좀 누가 살인 많이 죽고 이렇게 막 상처도 좀 있고 죽기는 거고 대사도 되게 그 웬즈데이가 차 타고 가면서 처음 그 내보모 가면서도 살인 미수로 그친 게 너무 다행이다. 아니 잘못됐다. 어, 왜냐면 어. 엄마가 야, 너 살인 미수로 들어갈 뻔했어. 그래 그 다행이네요. 제가 최대의 업점을 남길 뻔했네요. 죽였어야 하는 건데 막 이런 대사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싹을 잘라버렸어야 어린이한테는 안 되는데. 보여줄 것 같고 어른들이 많이 봤을 것 같고 우리 같은 여성들은 더 좋아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남성들도 좋아하지 않았을까. 박풀고갱 같은 사람도 워낙 뭐 팀버튼도 좋아하고 하니까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리고 맞아 내용 자체가 네. 해리포터랑 시리즈랑 트로기는 좀 비슷해요.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거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체리 복주도? 저는 사립학교 갔을 때 그 생각은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뭐 조정 대회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다들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뭐 해리포터가 그것만 독보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른 컨텐츠에서도 이런 거는 사립학교 갔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그러니까 나는 흔한 얘기예요.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했어요. 팀버튼의 얘기가 캐릭터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되게 독보적이지만 이야기 자체는 되게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얘기가 단순하고 받아들이기 쉽고 명료하죠. 대중적이고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했으면 좋겠어. 궁금했어. 네. 저는 박폴고갱도 재미있게 보셨는지. 재밌게 봤다고 하고요. 저는 그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도 저는 엑스맨 시리즈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엑스맨 시리즈들도 그 어떤 시리즈 이름을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그 아이들을 모아놨어요. 모아놔서 그렇게 좀 엑스맨 1부터 그랬잖아. 원은 그냥 울버린이 주인공인데 네, 울버린이 그랬나? 그런 곳에 찾아가잖아. 찾아가나? 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 집이 있잖아요. 그죠? 네. 다른 히어로물들이랑은 다른 것이 이제 그런 그 엑스맨이나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들의 그 능력을 각각 이게 보여주었을 때 느끼는 재미에 좀 초점이 있는데 여기는 팀버튼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저게 능력이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저 능력으로 그냥 이상할 뿐이지. 저게 능력이라기보다는 지금 체리가 얘기한 것처럼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게 그래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떤 인재로 병기로 그 강화시키려고 모아놓은 게 아니고 맞아. 그리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모아놓은 게 아니고 저 아이들이 그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잘 살게 하려고 모아놓은 그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 그런 히어로물들이랑은. 근데 약간 좀 그래서 그 생각은 좀 들었어요. 딴 거는 좀 불편하지 않았는데 좀 불편했던 게 그 프랩스쿨이라는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립학교에 애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케어되고 있고 그리고 별종이지만 노민이 그 평범이들과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진짜 가난한 애들 어떡하지? 근데 나는 그 들었어. 생각을 처음 했어. 왜냐면은 어. 이 특수학교에 보낸 게 사립학교,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아주 뛰어난 사립학교에 갔다는 느낌보다는 왜냐면은 웬즈데이 다른 학교를 여러 번 전전하다가 끝내 여기로 온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나는 하죠.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인 학교나 아니면 특수반 특수반을 운영하는 그런 곳처럼 이 사회 사실 격리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보통 사회에서는 이 친구들을 안전하게 돌보거나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찾아왔다라는 느낌이 그러네. 들었거든요. 맞아. 나도 그게 의문이었거든. 왜 처음부터 안 보냈지? 근데 그게 있었네. 나 그 생각을 내가 놓쳤네. 왜냐면 이제 정말 이 네버모어도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외국인 학교 같은 사립학교였다면 이 친구들이 평범이들한테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복 입은 것만 보면 평범이들이 엄청 시비 걸잖아요. 맞아요. 저기 괴롭히고 놀리고. 그러니까 소수자인 거예요. 소수자고 약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높은 계급이었으면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부적으로는 높은 계급은 맞아. 왜냐면 평범이들을 먹여 살려주기 때문에 제리코시에서 받았거든.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지금 스미리가 얘기했던 그거는 맞네요. 왜냐면 이제 특수학교처럼 거의 격리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8번이나 퇴학당하고 마지막에 갈 수 있는 학교였지 않았나. 그리고 제리코시도 이제 엄청 포용적으로 이 학교의 유치에 동의를 했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맞아. 멀리 떨어져 있어. 가려면 막 숲길을 진짜. 헤치고 가야 되고 맞아. 자가용 없으면 못 가고 맞아. 버스도 안 다녀. 그래서 그 숲에서 사건들이 벌어지잖아.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쇄살인 사건에 더 이렇게 노출돼 있고. OTT 프리토킹 11회 2부 마칩니다. 3부에서 다시 만나요.